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패싱해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경 합참의장에 이어 무청문, 무검증 임명 강행만 벌써 4번째입니다.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장관급 인사 총 9명 중 4명이 취임 2달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명된 최초의 금융위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작금의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과 대안이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도 모른 채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성희롱 전력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던 후보자가 국민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한 지 하루 만에 반성과 문책은커녕 또 다른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오기가 대단합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야당의 합당한 요구도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민심도 무시하고 협치도 아랑곳 없이 국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야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어렵게 마련한 국회 정상화의 발판을 오히려 대통령이 걷어찬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과 별도로 더는 청문 패싱, 민생 패싱이 없도록 인사청문특위와 민생경제특위 구성이라도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 요청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당이라도 나서 국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더 이상의 비정상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께서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선하신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대참사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볼 요량이 아니라면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와 무너진 여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승적인 양보안을 오늘이라도 제시해서 후반기 원구성을 바로 매듭짓든지 아니면 공직후보자 검증과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인청특위와 민생특위라도 먼저 가동할 수 있게 최소한의 협력적 태도라도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석 67일 만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했습니다. 임명까지 앞으로도 2달가량 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넉 달 가까이 검찰총장 없는 역대급 공백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권력기관장 인사는 군사작전 하듯 빠르게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모두 검찰 측근들을 중용하면서 정작 검찰총장 인선만큼은 늦장을 부렸습니다. 그 사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서 700여 명의 검찰 싹쓸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른바 친윤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습니다. 공석인 검찰총장의 대변인까지 인선했으니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된들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통령 한동훈 장관이 군림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찐윤, 친윤, 범윤, 비윤, 반윤으로 서열화된 계급 사회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검찰총장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공석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에서 정부의 구미에 맞는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일 지경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반발했던 윤 대통령의 총장 패싱 검찰 인사야말로 내로남불의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 품을 떠난 검찰 정상화의 길도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법이 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 인사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총장 패싱 인사를 강행하며 법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이러니 법무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장관 주도의 총장 패싱 인사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인은 이 모든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추천에 명운을 걸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